2009년 아마존 킨들 이용자들의 전자책 서재에서 책 2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 이유는 저작권 계약 문제가 생기자 아마존이 이미 판매한 전자책을 이용자 몰래 원격 삭제했기 때문이죠. 물론 돈은 환불해졌지만 누구도 이를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필 삭제된 책이 1984 감시와 통제를 다룬 소설이 아마존이란 빅브라더에 의해서 삭제된 겁니다. 게임 업계에선 2023년 12월 유비소프트가 아마도 차량 라이센스라 추측되는 이유로 더 크루를 스토어에서 내려버리더니 2024년 3월엔 아예 서버 자체를 꺼버립니다. 디지털 소유권 논쟁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죠. 우린 클릭 한 번으로 게임을 사고 전자책을 내 서재에 담고 웹툰을 소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제한 그거 정말 소장품이 맞을까요? 과거 CD나 종이책을 살 때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소비자에게 있었습니다. 빌려주든 중고로 팔든 모든 것이 소비자 마음이었죠.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구매 버튼을 누를 때 실제로 얻는 것은 콘텐츠를 영구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플랫폼이 정한 규칙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즉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구매약권에는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소비자는 개인적,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죠. 즉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권한을 구매한다는 뜻. 우리가 아는 구매하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들은 대여로 생각해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앞서 말한 2009년의 아마존 사태, 2024년에 더 크루 사태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실 메탈기어 솔리드 4에 동봉된 메탈기어 온라인 등 패키지에 포함된 온라인 모드가 종료된 경우는 많지요. 하지만 더 크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멀티플레이만 막은 것이 아니라 싱글 플레이란 오프라인 실행까지 전부 막아버렸던 겁니다. 디스크를 갖고 있어도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도 서버 인증이 끊겼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것이죠. 이후 커뮤니티의 반발과 집단 소송, 위협에 부딪히자 유비소프트는 후속작인 더 크루2와 모던 페스트에는 오프라인 모드를 넣겠다고 약속합니다. 2024년 9월의 일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스탑 킬링 게임즈라는 소비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돈 주고 산 게임이 시한폭탄처럼 스스로 터지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운동은 이후에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으로 이어졌고 2025년 7월까지 14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중 129만 건이 이후에 검증을 통과했죠. 하지만 여기서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2026년 6월 이후에 집행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서비스 종료에도 게임을 계속 서비스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결정이 나오게 만든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리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의 소유권 차이는 법적 정의의 한계, 기술적 복제의 문제, 그리고 계약 구조의 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물건의 정의, 실체가 있는 유체물인가, 실체가 없는 무체물인가에 따라서 갈리게 되지요. 종이책이나 CD와 같은 물리매체는 유체물로 분류되어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으로 인정받지요. 따라서 소비자가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 물권을 완전히 취득합니다. 반면 디지털 패키지는 0과 1로 이루어진 무체물입니다. 한국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디지털 데이터는 법적 소유권의 개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형물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 채권적 이용권인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계약으로 취급되지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매한 패키지는 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저작권자가 적법하게 물건을 판매하면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이 소진됩니다. 이미 물체를 통해서 배포를 마쳤기 때문이죠. 개인이 중고거래 및 대여가 가능한 이유는 콘텐츠가 아닌 그 콘텐츠가 들어있는 물건인 것이고 기업은 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배포했으니 관여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2002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원칙을 두고 소니 등 게임 업체와 중고게임 판매점 사이에 소송해서 게임 소프트웨어도 유체물에 담겨 팔리는 이상 최초 판매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소니 측이 패소하게 되었죠. 배포권을 내세워서 중고거래를 막으려던 소니가 법정에서 진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중고거래가 합법인 이유입니다. 다만 디지털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플랫폼이 보유한 파일을 복제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파일의 권리는 여전히 플랫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가 되지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구조는 이해가 가지만 그 권리를 마음대로 기업이 회수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인가? 기업이 우리가 구매한 사용권을 마음대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상 가능합니다. 디지털은 소유가 아니라 이용권 계약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 계약은 제공자가 단독 재량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자의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판 것은 허가증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소유한 기업은 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플랫폼이 가진 콘텐츠가 일정 기간만 계약한 것이라면 기업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콘텐츠의 소유주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 같은 라이선스 콘텐츠는 계약이 끝나면 플랫폼이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회수해버리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 6월 스튜디오 카날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551편을 라이선스 만료를 이유로 환불 한 푼 없이 라이브러리에서 지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라이선스가 만료된다면 삭제될 것이라고 말하죠. 정리하자면 디지털 콘텐츠는 플랫폼의 서버와 중앙 집중식 관리에 종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글의 스테디아나 더크루처럼 서버 자체가 종료되면 기업은 기존 구매자의 접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이 허용한 권리죠. 다만 이후의 행위는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마존과 구글은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해줬지만 유비소프트와 소니는 환불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차이가 있겠군요. 또한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디지털 상품은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미 구매한 게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리자드는 2024년에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하면서 의무적 중재 및 집단 소송 포기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는 쉽게 말해 기업과 분쟁이 생겨도 소송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미 구매한 게임이라도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버렸죠. 결국 기업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사용자의 라이브러리에 접근하여 콘텐츠를 지우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를 알리지 않고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기망해서 바라왔다면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AB2426 같은 법안 덕분에 기업은 그것이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지요. 결국 이에 대한 쟁점은 형체가 없는 데이터가 물리적 물건과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인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디지털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는 상황이죠. 2025년 6월 국내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전자책, 도서 주문, 공연 예매까지 전부 먹통이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소장한 전자책 데이터가 있는데 서버가 망가지는 바람에 접속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소비자들은 소장이니까 내 서재에 영원하게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서버가 마비되니까 열어볼 수 없는 데이터 덩어리가 된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관련 피해 유형 중 콘텐츠 제공 중단에 따른 피해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사람들이 콘텐츠를 살 때 모회사는 얼마나 탄탄한지 그 기업의 정책과 기업 전략을 따지는 계기가 되었죠. 웹툰 플랫폼 피노트는 2025년 2월 계속되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공지가 뜨고 한 달 반 만에 법인 자체가 해산됐어요. 다행히 나중에 다른 플랫폼인 봄툰이 피노툰의 인기작품 일부를 이관받아서 연재를 이어가긴 했지만 이건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권리는 아니었어요. 이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유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플랫폼이 파산하면 내가 지불한 가치는 사라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는 물건을 갖는 행위가 아니라 플랫폼과의 약속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회사가 망하거나 서버를 끄거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것이 소유권인지 사용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사용권이 확실하므로 그 사용권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버리는가에 대한 기업 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비스 중단 시 보상 규정이 있는지, 이용기간이 진짜 연구인지 아니면 플랫폼 운영기간인지, 말만 연구라고 해놓고 라이선스 끝나면 취소한 적은 없는지, 혹은 GOG같이 말은 이용권 제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DRM 없이 백업 가능한 소유물 형태로 제공하는 선의인지, 물건을 살 때 그 대가를 정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파악하는 것, 적어도 현명한 소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상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